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엄마 아빠 암투병 중이시고 두 분 다 암에 걸리시고 2년치 우리 집은 수입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골로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는 남들은 겪지 않는 걸 왜 이렇게 많이 겪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조금 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정말 완벽하게, 정말 잘, 고통 없이, 고생 안 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거 나도 겪지 않고 살고 싶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죽으려고. 갑자기 있잖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뭐지? 나 암흑 밀어넣고 여기서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무섭지? 죽기가 싫은 거야.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내가 원하는 죽고 싶음이 아니었나? 내가 어찌 보면 간절히 살고 싶었던 건가? 자기 인생의 욕심이었고 자기 인생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 절대 안 해, 얘들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완벽주의가 강하고 자기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겪었을 때 역설적이게도 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 집에 병뚜껑 1.5리터 그 사이다 물병 병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남들 모르죠.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거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택시 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아무 미련이 없고 나를 미워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하게 나를 사랑하고 완벽주의가 강해서 내가 이런 힘든 순간들을 더 견디지 못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자기 죽고 싶다고 막 울부짖을 때 판사가 아주 진지하게 그 피고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들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살을 10번만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살을 큰 소리로 얘기를 해. 영문도 모른 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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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이렇게 10번을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펑펑 울어버리거든.
10번을 얘기하는 동안 혹시라도 귀에 한 번이라도 살자라는 얘기가 들리진 않았냐고. 어릴 때부터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지옥구덩이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했던 그거에 대한 답도 나는 찾았어. 어찌 보면 남들처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모님도 건강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어찌 보면 나는 더 독하게 그 환경을 잡초처럼 이겨내가면서 내가 극복했던 그 경험들이 강의에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대.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를,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를. 어찌 보면 내가 겪었던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고생들이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뜯음으로써 남들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 혹시라도 너희가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의 나락이라거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정 배경을 겪고 있다면 꼭 생각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얼마나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빠듯한,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내게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사실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1년만 밀어주라고.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은 총 30만 원. 방값 다 합쳐서, 옷값, 생활비 다 합쳐서, 식사비 다 합쳐서. 학원은 알바하면서밖에 못 다녔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학원은 못 다니지만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따라가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있어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배우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출중살tum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갖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악셀레팅을 했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야.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내가 자살하러 같이 트럭에 쳐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씨, 오늘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15일을 더 살아야 되니까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